세포가 살면 당신도 산다. 제3화 호전 반응의 대표적 증상. 첫 번째, 통증. 통증은 피지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활성화된 백혈구와 효소에 의해서 독소, 노폐물, 염증, 종양 등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의 대표적인 필수 반응입니다. 통증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세포 교정요법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너무 심한 통증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기 힘들 만큼 심하면 세포 교정요법과 병용하여 2에서 3일 정도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복용은 자연 치유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발열. 자연 치유가 시작되면 통증과 함께 일어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발열은 피지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발열기구인 시상하부와 갑상선에서 체온을 올리는 반응으로 효소와 백혈구가 독소, 노폐물, 염증, 종양 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 반응입니다. 이때 해열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며칠간의 투약으로도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백혈병을 비롯한 치명적인 면역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종. 자연 치유 반응인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서 세포 내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이 세포 밖으로 대량 방출되면 혈액 오염에 의해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체는 말초혈액 공간, 세포간 공간으로 독소와 노폐물을 집결시킨 후 혈관과 세포로부터 수분을 끌어들여 일시적 부종 상태를 만들어 독소를 중화시킨 후 천천히 배출시킵니다. 네 번째, 현기증. 자연치유가 시작되면 자연치유 호르몬인 피지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수축된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치유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은 혈관이 정상화되면 바로 사라집니다. 다섯 번째, 가래움증. 자연치유가 시작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발열이 시작되면 잠자고 있던 마스트셀이 활성화되어 면역방어 물질인 히스타민이 분비됩니다. 히스타민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분비된 히스타민은 치유가 필요한 부위에 가래움증을 일으켜 피부를 붓도록 유도하여 산소와 면역세포를 신속하게 보냅니다. 오랜만에 산에 오르면 열이 나고 혈류가 좋아지면서 가래움증이 나타납니다. 이 가래움증은 질병세포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항히스타민제 복용 대신에 전신목욕으로 자연치유력을 키우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 발적. 피부에 나타나는 붉은색 증상으로 자연치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체 조직 내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 주변의 말초혈액 공간으로 배출되면서 나타납니다. 특히 장기간 약물을 복용했거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노폐물과 독소 등의 배출 과정에서 발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침 가래. 자연치유가 되면 기관지와 폐에 쌓인 독소, 노폐물, 염증, 종양 등이 한꺼번에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배출 반응이 기침과 가래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가래를 꼭 배출시켜야 합니다. 여덟 번째, 콧물, 눈물, 눈곱, 잇몸 출혈, 긴물. 자연치유가 시작되면 안면 부위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 등도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중이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누런 콧물이 나오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망막증이 있으면 눈곱이나 눈물이 나옵니다. 중이염이 있으면 긴물이 나오고 구내염은 잇몸 출혈이 나타납니다. 아홉 번째, 방귀. 자연치유가 시작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의화장애 기능이 활발해지고 장내세균도 활성화하여 노폐물, 독소, 숙변 등이 분해됩니다. 방귀는 노폐물, 독소, 숙변 등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증상입니다. 열 번째, 설사.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수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아 묽은 변이 나타납니다. 자연치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독소와 노폐물 등의 배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사가 발생합니다. 독소 배출이 끝나고 면역력이 충분히 상승하면 설사는 저절로 멈춥니다. 11번째, 변비.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 수분 배출을 억제시킴으로써 수분 공급을 돕습니다. 자연치유를 시작하면서 변비가 생겼다면 대부분은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입니다.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수일 내에 변비 증상이 사라집니다. 12번째, 출혈. 염증과 종양 등은 모세혈관과 복잡하게 엉겨 붙어 있습니다. 출혈은 활성화된 백혈구가 염증과 종양을 공격하면서 주변 모세혈관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치유 증상입니다. 염증과 종양이 다 제거되고 나면 출혈이 멈춥니다. 13번째, 피로. 피로는 근육과 간 등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 등이 백혈구와 효소에 의해서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치유 반응입니다. 피로와 무력감을 느낄 때는 세포교정요법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가벼운 운동과 휴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14번째, 경련, 저림. 혈관이 막힌 경우 혈관을 넓히기 위해서 경련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몸이 차가워지거나 과로를 했을 때,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호전 반응입니다. 15번째, 불면. 지속적으로 뇌혈관이 다치면서 산소 부족으로 눈이 감기며 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연탄가스를 흡입했을 때도 산소 부족으로 동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연치유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뇌혈관이 열리면 잠이 잘 오지 않는 호전 반응이 나타납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열리면 불면증은 사라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